특별히 제가 그 재밌었던 개념이 협력하는 대자라는 개념이에요. 오늘 우리가 모이게 된 거는 어떤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교육의 위기는 결국 사회 위기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점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가 저는 하나의 테마,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교육의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 나와 있는 팩트인데, 그러니까 미국 200개 기업 대상으로 구직자가 가장 갖춰야 할 조건이 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이죠. 이런 거를 사실 좀 미국의 기업에서 면접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보겠고, 우리나라에서도 인성 면접이나 이런 걸 봅니다. 하지만 공부할 때 저희가 그걸 공부하지 않잖아요. 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잖아요. 신입사원 여러분들 많지만은 다 아마 책상에서 책상을 보고 있는 시간이 훨씬 길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 얼굴을 보기보다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교육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지식을 블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블럭 많이 모으면 좋죠. 100개 있는 것보다 1000개 있는 게 낫고 1000개보다 10,000개가 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성도 되고 숲도 되고 뭐 집도 되고 하잖아요. 블럭 쌓지 않고 펼쳐놓으면 그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지저분하죠. 엄마가 빨리 방 치워 이렇게 하듯이. 지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한테 이런 블럭 조각들을 어떻게 모으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어디서 가져오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구현시킬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것, 그런 가이드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교육이 이제 지금과 같이 이제 지식 전달하는 위주의 포커스에 계속 함몰이 되어 있다면 미래 세대는 더 빨리 변할 것이기 때문에 더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교육의 강점은 과연 없을까?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우리 교육의 강점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면서 글로벌 컨설팅 기관인 맥킨지에서 2010년에 보고한 자료인데요. 세계 3대 교육 강국을 꼽았는데 핀란드와 싱가포르가 한국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국의 경우에 굉장히 우수한 교원의 자질을 얘기했는데, 싱가포르이 상위 30%, 핀란드가 상위 20%, 한국의 교원의 경우에 상위 5%의 교사들이, 우수한 인재들이 교원에 진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4차 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 세계적인 트렌드가 아닌 우리가 마주할 미래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 이것은 명견만리에서 기술하고 있듯이 생각, 힘을 키우는 교육, 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식들을 다양하게 융합하는 핀란드의 교육처럼 우리 교육이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일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교육들을 저희가 점차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참 얘기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혜를 기른다고 하는 것들이 학교 교육만으로 가능하겠느냐. 그게 전형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힘을 기른다고 하는 창의력을 가르치기 위한 학원이 등장하는 이런 구조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접근에 대한 문제를, 교육을 교육자에게 맡기거나 학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육을 하는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담았어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교육과정 수업 평가가 있을 때 가장 뒤에 이루어질 게 평가고, 그 평가 방법을 바꾸면 사실 그 앞에 있는 수업 방법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르치려고 하는 그 교사, 그 다음에 교수에게 절대적인 어떤 연립평가 문항을 제작하고 싶어도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신뢰라고 하는 그 사회적 자본이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평가에 대한 혁신을 외치고 방법을 구한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뤄내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취재 후기에도 써놨는데, 교육은 한 사회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다라고 써놨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제 다 모두가 교육의 이해 관계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학부모 문제냐, 교육하는 선생님 문제냐, 이게 아니라 이러한 철학적인 방법,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뭐 핀란드도 40년 걸렸고 지금 융합교육 2년 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조바심 안 내고 조금은 우리가 이제 변화해야 되겠다는 데 공감을 가졌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논의를 해갔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게 우리 아이들한테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평가가 결국 평가가 왜 핵심이냐 했을 때 평가가 그 사회를 나가는 그 사이 지점에 있기 때문이죠. 그 사이 지점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냐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직까지도 점수가 필요한 사회, 등수가 필요한 사회라는 게 아까 교육관님이 말씀하셨던 격차 사회에서 저는 간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1등과 끝등을 원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합격과 불합격을 원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평가 시스템이 바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개방과 공유의 플랫폼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글 얘기도 되고 뭐 서태지의 음원 공개도 얘기하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는데 그런 것 자체가 이미 과거에 그러니까 저는 굳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독점형 마인드에서 공유형 마인드, 공생의 마인드로 이렇게 좀 전환하는 지점들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식을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이렇게 책상 올려놓고 내 거잖아 이게. 노트도 안 밀려주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유가 새로운 또 이 생산성을 낳고 지식의 확산을 낳고 하는 어떤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좀 중요하고 그래서 서로의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나누는 그 마인드, 협력적 마인드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조금 열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외부의 변화, 외부의 지식 변화, 지혜 변화에 대해서 조금 열려 있고 그걸 이렇게 좀 학습할 뭐 이런 기회가 진정한 의미의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뭐 강연 하나 듣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의미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학습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생각하고 그거에 대응해서 우리 교육 정책이나 행정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 지식은 우리 자신에서부터 나온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걸 조금 가져갔으면 어떨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